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뉴스를 엄선해서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입니다. 도내 시민운동단체인 NGO의 역사도 속속 성년 단계를 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지난 22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참여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 못지않게 청장년으로의 성장의 과제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 돈선거 추방!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성장해온 시민사회는 2000년 총선 당시 낙천 운동으로 전성기를 맞습니다. 비리 정치인을 바꾸자는 물결에 시민들의 지지가 이어졌고 그 한복판에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가 있었습니다. 지방 권력 감시부터 지역 현안의 위기, IMF 이후 친자유주의 체제 하에선 대형마트 입점 반대 등의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가 그 가운데서 늘 아젠다를 형성하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2016년과 17년에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국면에서는 광장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도내 NGO 운동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 권력, 중앙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운동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요. 다만 새로운 변화에 따른 걸 어떻게 수용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전북 여성단체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등의 도내 대표적인 NGO의 역사가 모두 20년을 넘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평도 그만큼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년을 넘어 청장년으로 경륜을 더한 셈인데 다만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인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또 시민단체가 권력기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에 세대 교체, 내부 민주화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시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중앙에 어떤 좀 대항하고 중앙과 경쟁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데 함께 이제 민관이 협력하고 시장과 이 시민사회가 서로 연대하는 지방자치와 함께 발전해온 도내 시민운동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면서 그 무게와 위상에 걸맞게 펼쳐나갈 역할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청 행사마당에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출범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내년 1월 말까지 73일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78억 1,800만 원이며 목표액의 1%가 쌓이면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갑니다. 전라북도는 동북권 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식품과 관광 분야 16개 사업에 420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추진 사업으로는 남원 요천 수변 관광 자원화 사업을 비롯해 순창 발효 미생물 산업 클러스터와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 사업, 진안과 무주에 각각 홍삼, 천막 클러스터 육성 사업 등입니다. 30년 뒤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가 늘고 지역 역량이 충분하다는 완주군까지 포함됐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 공장과 혁신도시 내 기관들로 활력이 넘치는 완주군.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사업을 성공시키며 귀농 귀촌자들의 이목을 끌었고 쉐어하우스와 같은 각종 청년 정책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외부 인구가 끊임없이 유입되며 시 승격까지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조사 결과는 완주군의 미래를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완주의 올해 인구는 9만 2,500여 명. 지난 2017년 9만 5,9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불과 2년 새 3,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재작년 조사에선 군 단위론 유일하게 전주와 익산, 군산과 함께 30년 후에도 생존이 가능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완주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추세가 본격화된 올해 자료를 보면 완주군 역시 오는 2049년이면 지도상에서 사라질 소멸 위기의 시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전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를 빨아들인 게 원인이었습니다. 저출산 일자리 대책으로 같은 기간 무려 2,500가구가 넘는 인구가 유입됐지만 전주의 도심 확장에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셈입니다. 대학교를 바라보는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교육은 전주 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완주군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도내 다른 10군데 시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오래전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내 인구 이동으로 인한 문제가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는 등 소도시 소멸이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들이 많고 더군다나 군산이나 뭐 이런 익산 같은 제조업 도시들에서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이제 제조업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영향들이 반영되어서 교육과 취업,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선 출산율과 귀촌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날이 갈수록 몸집이 쪼그라들고 있는 게 지방의 현실. 지역 내에서도 전주와 같이 일부 큰 도시만 살아남고 농촌 시군은 불균형 문제를 넘어 존립 자체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한일과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전라북도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증가한 3억 3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증가율은 전국 1위이며 가공 농식품과 축산물이 각각 1억 6천만 달러와 2,300만 달러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의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문화마실이 임실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옛 상월 초등학교에 문을 연 문화마실 임실은 지역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예술인들은 창작 공간은 물론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도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옥산면의 청암산 오토 캠핑장이 시설 정비를 마치고 최근 재개장했습니다. 캠핑장은 방풍림과 원시림이 잘 보존돼 있으며 각종 글램핑 시설과 찜질방도 갖추고 농장 체험과 숲속 음악회, 명소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꾸준히 시설 보완해서 좋은 캠핑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청년 농업인의 농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습 농장을 분양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개소로 늘려 운영합니다. 순창군은 소득개발 시험포와 블루베리 실습 농장 1개소를 청년 귀농인 부부에게 분양했는데 수확부터 유통, 가공까지 체험할 수 있고 수익까지 올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순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부안군은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 부안읍 서외리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개장했습니다. 부안 게이트볼장은 장마철이나 추운 겨울날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시설로 실내외 게이트볼장과 휴게실을 갖췄습니다. 완주군이 도보 여행자를 위한 관광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완주군은 관광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설치 지점과 디자인을 확정하고 내년에 삼내문화예술촌과 소양 한옥마을, 술테마 박물관 3곳의 특성을 반영한 100여 개의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내년 2월부터 혜택이 돌아갑니다. 남원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나 화재, 농기계 사고 등 11개 항목으로 사망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외국에서 온 결혼 이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차츰 적응하기 마련이지만 주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준다면 그들이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